나이가 들면서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조용히 스며든 적 있으십니까? 요즘 들어 휴대폰을 바라보는 시간이 조금 길어지지는 않았나요? 혹시라도 자녀에게서 전화가 올까, 메시지가 올까, 괜히 한 번 더 화면을 켜보지는 않으셨습니까? 저녁 식탁에 앉아 따뜻한 밥을 앞에 두고도 문득 숟가락이 멈추는 순간 이런 질문이 스쳐 지나간 적은 없으셨나요? 아이들이 나를 아직도 필요로 할까? 아니면 이제 나는 그저 조용히 뒤로 물러나 있어야 하는 사람이 된 걸까? 참 이상하지요. 무릎이 조금 아픈 것보다, 밤에 잠이 오지 않는 것보다 이 질문 하나가 더 깊이 마음을 건드립니다. 평생을 누군가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밤잠을 설쳐가며 밥을 챙기고 학교 갈 준비를 도와주고 비 오는 날에는 우산을 들고 마중을 나갔습니다. 그때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 집안이 이렇게 조용해질 줄을, 식탁에 빈 의자가 이렇게 오래 비어 있을 줄을, 그리고 어느 날 마음속에서 이런 말이 조용히 떠오를 줄을, 혹시 내가 짐이 된 건 아닐까? 만약 이 질문이 한 번이라도 마음속에 스친 적이 있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아마도 마지막에는 잠들기 전에 마음속에 조용히 남겨둘 수 있는 한 문장을 만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사람이 늙어간다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겨울이 천천히 산을 덮듯이 아주 조용히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삶 속으로 스며듭니다. 어느 날 아침 눈을 뜨면 집안은 예전과 똑같습니다. 식탁도 그대로 있고 창가에 놓인 의자도 그대로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공기가 조금 달라진 것 같습니다. 집 안이 조금 더 넓어진 것 같은 느낌. 아니, 어쩌면 사람이 줄어든 것일지도 모르지요. 예전에는 이 집안에 소리가 많았습니다. 아침이면 부엌에서 냄비 부딪히는 소리가 나고 아이들이 학교 갈 준비를 하며 문주하게 움직였고 현관문이 열렸다 닫히는 소리가 하루에도 몇 번씩 들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소리가 하나둘 사라집니다. 아이들은 자라서 집을 떠나고 각자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머리로 아는 것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저녁이 되면 그 차이가 더 또렷해집니다. 밥을 지어놓고도 식탁에 앉으면 이상하게 젓가락을 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밥을 먹는 시간이 늘 분주했습니다. 반찬 더 먹어라. 학교에서는 뭐 했니? 숙제는 다 했니? 이런 말들이 오갔지요. 그런데 이제는 식탁 위에 있는 것은 밥 한 공기와 국 한 그릇, 그리고 조용한 공기뿐입니다.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만 아주 작게 울립니다. 이럴 때 사람의 마음은 참 이상한 길로 흘러갑니다. 처음에는 그저 아이들이
바쁘겠지 하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요즘 세상은 모두 바쁘지요. 일도 해야 하고 아이도 키워야 하고 집도 돌봐야 합니다. 부모에게 전화 한 통 하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정말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해하려는 마음과는 별개로 어떤 감정이 마음속에 아주 조용히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 감정은 분노도 아닙니다. 원망도 아닙니다. 그저 아주 작은 서운함입니다. 그런데 이 서운함은 물컵에 떨어지는 물방울처럼 조금씩 쌓입니다. 마음이 깊어질수록 그 감정은 더 또렷해집니다. 잠이 오지 않는 밤이 있습니다. 시계를 보면 아직도 밤 11시, 12시 텔레비전을 켜도 마음이 가지 않습니다. 결국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봅니다. 겨울이면 창밖에는 가로등 불빛 아래로 찬 공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모두 어딘가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풍경 속에 자신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 이 질문은 나이가 들수록 더 자주 떠오릅니다. 어떤 날에는 전화벨이 울립니다. 심장이 잠깐 빨리 뛰지요? 혹시 자녀일까 하고 서둘러 전화를 봅니다. 그런데 광고 전화입니다. 순간 마음이 조금 가라앉습니다. 별일 아닌 일입니다. 누구에게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그 짧은 순간 마음 한쪽이 텅 빈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먼저 전화를 걸기도 합니다. 잘 지내니? 밥은 먹었니? 그저 안부를 묻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전화기 너머에서 들리는 목소리가 조금 바쁩니다. 네? 엄마 지금 회의 들어가야 해서요. 아버지, 나중에 전화할게요. 물론 이해합니다. 정말로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전화를 끊고 나면 집안이 다시 아주 조용해집니다. 방 안 공기가 조금 더 차가워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부엌에 가서 물을 한 잔 따릅니다. 따뜻한 차를 마시면 마음이 조금 나아질 것 같아서입니다. 컵에서 올라오는 김을 바라보며 잠깐 멍하니 서 있습니다. 그 김이 천천히 사라지는 모습을 보면 이상하게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세월도 저렇게 사라지는 걸까? 젊었을 때는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간다고 느꼈습니다. 해야 할 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돈을 벌어야 했고, 아이들을 키워야 했고, 가족을 책임져야 했습니다. 하루가 짧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간이 조금 다르게 흐릅니다. 하루가 길어집니다. 아침과 점심 사이로 길고, 점심과 저녁 사이로 길고, 특히 밤은 더 길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텔레비전을 오래 보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산책을 나가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동네 공원을 천천히 걷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있으면 비슷한 나이의 사람들이 보입니다. 모두 비슷한 표정입니다. 말은 하지 않지만 어딘가 닮아 있는 표정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떠오른 적 있으십니까? 우리 모두 같은 시간을 지나고 있는 걸까? 가끔은 예전에 살던 집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살던 그 집, 좁았지만 늘 따뜻했던 집. 그때는 집이 잦다고 느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다니면 집이 꽉 찬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집이 넓습니다. 같은 집인데도 이상하게 더 넓어 보입니다. 이 넓어짐은 공간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 때문입니다. 사람이 줄어들면 공간은 커집니다. 그리고 마음도 조금 비어 보입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이런 생각을 마음속에서 밀어내려고 합니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 아이들에게 부담 주면 안 된다. 그래서 또 말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전화하면 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잘 지낸다. 걱정하지 마라. 여기는 다 괜찮다. 사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정말로 크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한 문장이 조용히 남아 있습니다. 나는 괜찮은 걸까? 이 질문은 누군가에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친구에게도 가족에게도 쉽게 꺼낼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 속에는 아주 연약한 마음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는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혹시 내가 짐이 된 건 아닐까? 이 생각이 처음 떠오를 때는 아주 작습니다. 마치 연못에 떨어진 작은 돌멩이처럼 조용합니다. 하지만 그 돌멩이가 떨어지면 물결이 퍼져나갑니다. 처음에는 작은 물결이지만 점점 넓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부모님들은 더 조심스러워집니다. 자녀에게 부탁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프더라도 말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혹시라도 걱정할까봐, 혹시라도 부담이 될까봐. 이런 마음 혹시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요즘 자식들은 다 그렇다. 세상이 변했다. 물론 시대는 변했습니다. 예전처럼 한 집에 여러 세대가 함께 사는 일이 드물어졌습니다. 모두 각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지금의 세상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세상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시대가 바뀌어도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특히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잘 살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방해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더 부담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모님들은 점점 더 조용해집니다. 전화도 덜하고 부탁도 덜하고 기대도 덜합니다.
그런데 기대를 줄이면 마음이 편해질까요? 잠깐은 편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느 밤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삶 속에 있을까? 그 질문은 조용하지만 깊습니다. 마치 겨울 산속의 고요함처럼 깊습니다. 눈이 내린 산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이 고요합니다. 나무도 바람도 발자국도 없습니다. 겉으로 보면 아주 평화로운 풍경입니다. 그런데 그 고요함 속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쓸쓸함이 있습니다. 나이가 든 마음도 비슷합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입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작은 눈이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눈 위에 남는 발자국은 오직 자신의 것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말하지 않은 채 살아가는 마음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분들 중에도 비슷한 밤을 지나고 있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창가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조용한 집 안에서 시계 소리를 듣고 있는 밤, 그리고 마음속에서 아주 조심스럽게 떠오르는 질문 하나. 나는 아직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일까? 이 질문은 참 오래 마음에 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질문에서 우리의 이야기는 조금 더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참 묘합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는데 때로는 산보다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그 마음의 무게는 조금씩 더 또렷해집니다. 몸은 예전보다 느려지고 하루의 속도도 달라지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더 많은 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나간 시간, 이미 떠난 장면들, 그리고 아직도 마음 한쪽에 남아있는 기대 같은 것들 말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부모의 마음은 늘 무언가를 붙잡고 있습니다. 아이가 처음 걸음을 떼던 날, 학교에 처음 들어가던 아침, 비 오는 날 손을 잡고 걸어가던 골목길, 이런 장면들이 마음속 어딘가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그 기억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또렷해지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도 그 장면들 속에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었던 시간이 담겨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일지도 모릅니다. 아이들이 자라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면 마음속 어딘가가 조용히 허전해집니다. 마치 오래 사용하던 방 하나가 비어 있는 것 같은 느낌. 문을 열면 아무도 없지만 예전에는 분명 누군가가 거기에서 웃고 있었던 기억이 남아있는 그런 방 말입니다. 이럴 때 사람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과거로 돌아갑니다. 그때 내가 조금 더 잘해줄 걸. 그때 그 말을 하지 말 걸. 내가 더 필요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런 생각들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지금도 살아있고 멀리 떠난 것도 아닙니다. 그저 각자의 삶 속에서 바쁘게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마음속에는 마치 어떤 중요한 것이
끝나버린 것 같은 느낌이 생깁니다. 아마 이 지점에서 한 번쯤 이런 질문이 떠오를지도 모릅니다. 왜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오래 붙잡고 있을까? 이미 지나간 시간인데도, 이미 변해버린 상황인데도 마음은 쉽게 놓지 못합니다. 마치 연못에 떠있는 나뭇잎처럼 오래된 기억 하나가 물 위에 계속 떠 있습니다. 물은 조용히 흐르는데 그 나뭇잎은 계속 같은 자리에 머무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보고에서는 이 마음의 움직임을 아주 간단한 말로 설명합니다. 집착 혹은 못잡음이라는 말입니다. 조금 낯선 말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삶 속에서 아주 익숙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붙잡고 살아갑니다. 사람을 붙잡고, 시간을 붙잡고, 한계를 붙잡고, 어떤 역할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특히 부모라는 역할은 더 그렇습니다. 부모라는 자리는 단순한 관계가 아니라 삶 전체를 채우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아이의 밥을 챙기고, 낮에는 아이를 걱정하고, 밤에는 아이의 미래를 생각하며 잠이 들던 시간들. 그 시간들은 너무 오래 이어져 왔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그 역할이 조용히 뒤로 물러나면 마음이 쉽게 적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음은 계속 묻습니다. 나는 지금도 부모일까? 아니면 이제 다른 사람이 된 걸까? 이 질문은 참 깊은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우리가 누구였는지, 그리고 지금 누구인지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늦은 밤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본 적이 있으신가요? 가로등 묵빛 아래에서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가 모일 때가 있습니다. 바람은 계속 움직이고 나뭇가지도 흔들리지만 가만히 보면 나무의 뿌리는 그대로 그 자리에 있습니다. 겉으로는 많은 것이 변하는 것처럼 보여도 어떤 것은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마음도 비슷한지도 모릅니다. 겉으로는 아이들이 떠나고 집이 조용해지고 생활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같은 질문이 머물러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일까? 이 질문이 깊어질수록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더 많은 것을 붙잡게 됩니다. 전화 한 통을 기다리게 되고 명절에 오는 방문을 더 크게 기대하게 되고 작은 관심 하나에도 마음이 크게 흔들립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인간적인 마음입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조용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마음이 무언가를 너무 세게 붙잡고 있을 때 우리는 종종 그것이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세월은 강물처럼 흐릅니다. 아이들의 삶도 흐르고 우리의 삶도 흐릅니다. 강물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그 강물 위에 떠 있는 한 장면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의 모습, 가족이 한 집에 모여
사던 시간, 식탁이 너북적 이런 저녁. 그 장면들은 참 따뜻합니다. 누구에게나 소중한 기억입니다. 하지만 그 장면들은 이미 강물 위를 지나간 시간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마음이 조금 서운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 기억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걸까? 아닙니다. 그 기억들은 의미가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기억들을 지금의 현실을 위해 그대로 붙잡아 두려고 할 때 마음이 더 아파집니다. 어쩌면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오래전에 말하려 했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사람의 삶도 계속 흘러갑니다. 그 흐름 속에서 가장 괴로운 순간은 무엇일까요? 변화 자체가 아니라 이미 변한 것을 여전히 붙잡고 있을 때입니다. 생각해보면 자연도 그렇습니다. 봄에는 꽃이 피고 여름에는 잎이 짙어지고 가을에는 낙엽이 떨어지고 겨울에는 나무가 비어 보입니다. 겨울에 나무를 보고 왜 잎이 없지라고 슬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자연의 흐름이라는 것을.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종종 그 자연스러운 흐름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특히 사랑이 깊었던 관계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아이들을 향한 마음은 단순한 관계가 아니라 삶의 일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모님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멀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아직 놓지 못한 것 같다. 이 말은 조금 슬프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주 깊은 통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놓는다는 것은 사랑이 사라진다는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사랑의 모습이 바뀌는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예전에는 아이를 돌보는 사랑이었습니다. 밥을 챙기고 옷을 챙기고 걱정을 대신 해주는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랑은 조금 다른 모습으로 변합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사랑, 조용히 응원하는 사랑, 필요할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랑으로 바뀝니다. 문제는 그 변화가 마음속에서 아직 끝나지 않았을 때입니다. 마음은 여전히 예전의 자리에서 아이를 부르고 있는데 세상은 이미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마음이 길을 잃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어떤 밤에는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나는 이제 어떤 자리에서 살아야 할까? 이 질문은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의 답이 앞으로의 마음의 평온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런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주 고요한 연못이 있습니다. 바람이 멈추면 연못의 물은 점점 잔잔해집니다. 처음에는 작은 물결이 남아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물은 거울처럼 맑아집니다. 그리고 그 물 위에는 하늘이 그대로 비칩니다. 사람의 마음도 비슷합니다. 붙잡고 있던 생각이 조금씩 느슨해지면 마음은 점점 고요해집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다른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사실일지도 모릅니다. 아직도 하루가 있고, 아직도 아침 햇살이 있고, 아직도 차 한 잔에 따뜻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아직 끝난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속에서 이런 질문이 다시 떠오를지 모릅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이 마음을 바라봐야 할까? 그 질문은 아주 자연스러운 질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질문에서 다음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서울 외곽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 박정수라는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올해 73, 키가 크지도 작지도 않은 평범한 체격에 언제나 조금 굽은 어깨로 천천히 걷는 사람이었습니다. 젊었을 때 그는 버스 기사였습니다. 새벽에 나가 밤늦게 돌아오는 생활이 수십 년 이어졌습니다. 비 오는 날에도 눈 오는 날에도 그는 늘 같은 시간에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피곤했지만 그래도 식탁에 앉아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 그에게는 하루 중 가장 따뜻한 순간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들 하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40이 넘었고 서울 한복판에서 회사를 다니며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결혼도 했고 아이도 하나 있습니다. 손주를 처음 안아보던 날 박정수는 마음속에서 이상하게도 시간이 한 바퀴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도 잠깐이었습니다. 손주는 금세 커가고 아들은 점점 더 바빠졌습니다. 몇 년 전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이후로 집안의 공기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저녁이 되면 아내가 부엌에서 국을 끓이고 그는 텔레비전을 보다가 밥 먹자는 소리를 듣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소리가 없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는 여전히 있지만 집안 어딘가에 따뜻하게 흐르던 숨결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어느 겨울 오후였습니다. 눈은 내리지 않았지만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박정수는 작은 전기 주전자에 물을 끓여 보리차를 만들었습니다. 컵에서 김이 올라왔습니다. 그는 창가에 앉아 천천히 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에는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이상하게도 예전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아들이 어릴 때도 저렇게 뛰어다녔습니다. 겨울이면 꽃끝이 빨갛게 얼어붙은 제 집에 들어와 아버지 배고파요 하고 말하던 얼굴, 그 장면이 머릿속에 떠올랐다가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박정수의 심장이 잠깐 빠르게 뛰었습니다. 혹시 아들일까? 그는 서둘러 전화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무슨 일이냐? 아버지, 이번 주말에 못 갈 것 같아요. 회사 일이 좀 있어서요. 그 말은 짧았지만
박정수는 잠깐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 크게 놀랄 일도 아니었습니다. 이런 일은 이미 여러 번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 바쁘면 어쩔 수 없지. 그는 가능한 한 아무렇지 않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화는 몇 분 안 되어 끝났습니다. 다음에 꼭 갈게요 라는 말을 남기고 아들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박정수는 잠시 전화기를 들고 있다가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창가로 갔습니다. 놀이터에 있던 아이들은 어느새 하나둘 집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해가 조금 기울고 있었습니다. 그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너무 기대했나? 사실 아들이 온다고 해도 특별한 일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같이 밥을 먹고 잠깐 이야기를 나누고 손주 얼굴을 보고 그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짧은 시간은 그에게 큰 의미였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평소보다 일찍 밥을 먹었습니다. 김치와 국, 그리고 남은 반찬 몇 가지. 식탁은 조용했습니다. 밥을 다 먹은 뒤 그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물이 흐르는 소리가 부엌에 울렸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있으면 마음이 조금 비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쉽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괜히 부담이 되는 건 아닐까? 이 생각은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마음속 어딘가에 있던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에는 조금 더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앞으로는 먼저 전화하지 않기로. 아들이 바쁠 텐데 괜히 방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손주도 크고 있을 텐데 괜히 신경 쓰이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또 며칠이 지나갔습니다.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박정수는 여전히 같은 생활을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라디오를 켜고 간단히 밥을 먹고 근처 공원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공원에는 비슷한 나이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장기를 두고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벤치에 앉아 햇빛을 받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공원 벤치에 앉아 있는데 옆에 한 노인이 앉았습니다. 회색 모자를 쓰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겨울 햇빛이 조용히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 노인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날씨가 참 조용하지요. 박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뒤 그 노인이 다시 말했습니다. 가끔 이런 날에는 집이 더 조용하게 느껴집니다. 박정수는 그 말을 듣고 잠깐 웃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말이 마음에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자식들이 다 바쁘지요. 그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쁜 게 좋은 겁니다. 그래야 잘 사는 거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노인은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끔 있는 게 하나 있더군요. 박정수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노인은 멀리 공원 나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자식들은 자기 인생을 사는 거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사는 거라는 겁니다. 그 말은 아주 단순한 말이었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박정수의 마음에 그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겨울 바람이 조금 차가웠습니다. 길가의 나무들은 잎이 거의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문득 그 나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잎이 없는 나무는 쓸쓸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나무는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뿌리는 그대로 땅속에 있었고 가지도 여전히 하늘을 향해 뻗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박정수는 마음속에서 아주 작은 깨달음을 느꼈습니다. 아마도 자신의 삶도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는 생각, 아이들이 떠났다고 해서 삶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 그날 밤 그는 오랜만에 전화를 들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까 잠깐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른 마음이었습니다. 기대 때문이 아니라 그저 안부를 묻고 싶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가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창밖의 겨울 하늘을 바라보며 천천히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래 내 인생도 아직 흐르고 있구나. 그 생각은 아주 작은 생각이었지만 마음속에서 오래 울렸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작은 생각 하나가 그의 마음을 조금 가볍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어떤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바뀌지는 않습니다. 오랫동안 쌓여온 생각과 감정은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겨울산에 쌓인 눈이 하루아침에 녹지 않는 것처럼 마음에 쌓인 서운함도 천천히 풀립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듣고 그래 이제 괜찮다 하고 바로 가벼워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아주 작은 변화가 조용히 시작될 수는 있습니다. 마치 얼어있던 연못 위에 햇빛이 조금씩 내려와 물이 아주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마음이 가장 힘들어지는 순간 중 하나는 아마 이런 때일 것입니다. 아무로 나를 밀어낸 적은 없는데도 스스로 한 발 뒤로 물러나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자식들은 여전히 나를 부모라고 부르지만 예전처럼 삶의 중심에 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이런 순간에는 마음이 아주 미묘하게 흔들립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지만 안쪽에서는 작은 파도가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부모님들은 점점 더 조용해집니다. 부탁을 줄이고 기대를 줄이고 마음속 이야기를 꺼내지 않게 됩니다.
괜히 말해서 부담 주지 말자. 나 때문에 걱정하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자리 잡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마음은 사실 아주 따뜻한 마음입니다. 자식을 배려하는 마음이고 사랑이 남아있는 마음입니다. 다만 그 사랑이 조금 다른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을 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아주 조용한 연습을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거창한 방법이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아주 단순한 연습입니다. 어느 날 저녁 집안이 조용해질 때가 있습니다. 텔레비전도 끄고 휴대폰도 잠시 내려놓고 창가나 식탁에 가만히 앉아 보십시오. 그때 따뜻한 차 한 잔을 손에 쥐고 천천히 숨을 쉬어 보십시오. 숨을 들이마실 때는 공기가 몸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느끼고 내쉴 때는 어깨가 조금 내려가는 것을 느껴봅니다.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숨이 오고 가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무 느낌도 없을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는 여전히 여러 생각이 떠오를 것입니다. 오늘 하루는 왜 이렇게 길었지? 아들이 요즘 많이 바쁜가? 다음 명절에는 얼굴을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떠올랐다가 사라집니다. 그럴 때 굳이 그 생각을 밀어내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생각은 원래 그런 것입니다. 바람이 지나가듯 마음을 스쳐 지나갑니다. 다만 그 생각을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는 것입니다. 마치 연못 위에 떠있는 잎의 바라보듯이 말입니다. 잎이 떠다니는 것을 억지로 잡으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물 위에 떠있는 모습을 잠깐 바라보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잎은 저절로 다른 곳으로 흘러갑니다. 마음속 생각도 비슷합니다. 붙잡지 않으면 조금씩 흘러갑니다. 그리고 숨을 천천히 내쉴 때 마음속에서 이런 말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도 지나가고 있다. 이 말은 아주 단순한 말입니다. 하지만 이 말 속에는 작은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붙잡고 있던 감정도 결국은 흐르는 시간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서운함도, 외로움도, 기다림도 모두 강물처럼 흘러갑니다. 가끔은 또 다른 연습도 도움이 됩니다. 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창문을 열어보십시오. 바깥 공기가 조금 차가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공기를 천천히 들이마시면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 맑아집니다. 이런 질문을 마음속에서 조용히 던져보십시오. 오늘 하루 나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갈까? 이 질문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어떤 날은 산책일 수도 있고, 어떤 날은 책 한 권일 수도 있고, 어떤 날은 동네 공원에서 보는 나무 한 그루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삶이 여전히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사람은 종종 자신의 삶이 누군가에게
필요할 때만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을 돌볼 때, 가족을 책임질 때, 누군가가 나를 의지할 때, 물론 그 시간은 참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지나갔다고 해서 삶의 의미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때는 그 이후의 시간이 더 조용하고 깊을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바빠서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창밖에 햇빛, 계절이 바뀌는 공기, 차 한 잔의 따뜻함, 공원에서 들리는 아이들 웃음소리. 이런 것들은 예전에도 있었지만 우리는 늘 너무 바빴습니다. 이제는 조금 다르게 달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식과의 관계도 여전히 흐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처럼 매일 곁에 있지는 않지만 관계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저 모양이 조금 달라졌을 뿐입니다. 아이들은 이제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삶을 멀리서 바라보는 자리로 조금 이동했을 뿐입니다. 이 자리는 때로는 외롭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주 깊은 자리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서는 조용히 응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간섭하지 않아도 되고 서두르지 않아도 되고 그저 마음속에서 잘 살아라 하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부모라는 관계의 마지막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앞에서 끌어주는 사랑이 아니라 뒤에서 조용히 바라보는 사랑. 이 사랑은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더 깊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 자식이 문득 전화를 걸어올 수도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아버지 잘 계세요 하고 묻는 날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우리는 예전처럼 서운했던 마음을 모두 꺼내놓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그래 잘 있다 하고 말해도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속에서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삶은 여전히 흐르고 있고 우리의 자리도 그 흐름 속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흐름을 바라보는 마음이 조금 잔잔해질 때 마음은 마치 바람이 멈춘 연못처럼 천천히 고요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조용히 질문해 보겠습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속 연못에는 어떤 물결이 남아 있습니까? 그리고 그 물결이 조금 잦아들면 그 물 위에는 어떤 하늘이 비치게 될까요? 어느 날 새벽 세상이 아직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시간에 밖을 바라본 적이 있으십니까? 공기는 조용하고 거리에는 아직 사람의 발걸음이 많지 않습니다. 밤과 아침 사이 어딘가에 걸쳐있는 그 시간에는 세상이 잠깐 숨을 고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마치 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연못의 물이 한 번 더 고요해지는 순간처럼 말입니다. 사람의 마음도 비슷합니다. 삶을 오래 살아온 마음에는 많은 장면이 남아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의 웃음,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앉았던 저녁, 그리고 어느 날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 집안의 공기까지. 그 모든 시간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조용히 남아 있습니다. 마치 깊은 연못 속에 잠겨 있는 오래된 돌처럼 겉으로 보이지 않을 뿐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는 그 기억들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이제 무엇으로 하루를 채워야 할까? 내가 있었던 자리는 어디로 간 걸까? 이런 질문은 나이가 들수록 더 자주 떠오릅니다. 하지만 조금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질문 속에는 또 다른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삶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아직도 아침이 있고, 아직도 햇빛이 창문을 넘어 방 안으로 들어오고, 아직도 하루라는 시간이 우리 앞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은 늘 변해왔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부모에게서 떨어져 나와 자신의 길을 걸었고, 어느 순간에는 누군가의 부모가 되어 또 다른 시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다시 조금 다른 자리에서 삶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낯설 수 있지만 동시에 아주 자연스러운 흐름이기도 합니다. 강물이 산을 떠나 평야로 흐르듯 삶도 그렇게 조금씩 모습을 바꾸며 흘러갑니다. 이 흐름 속에서 마음이 가장 편안해지는 순간은 아마도 이런 때일 것입니다. 더 이상 무엇을 붙잡으려고 애쓰지 않을 때, 지나간 시간을 억지로 되돌리려고 하지 않을 때,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숨쉬고 있는 자신을 조용히 바라볼 수 있을 때입니다. 어느 겨울 아침 창가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는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밖에는 찬 공기가 흐르고 있지만 컵에서는 따뜻한 김이 올라옵니다. 그 김은 잠시 머물다가 공기 속으로 천천히 사라집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으면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오를지도 모릅니다. 세월도 어쩌면 저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 아닐까. 붙잡으려 해도 잠시뿐이고 결국은 조용히 사라지는 것. 하지만 사라진다고 해서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김이 사라진 자리에는 따뜻함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마음속에는 여전히 따뜻했던 순간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나이가 든다는 것은 어떤 것을 잃어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많은 시간을 지나온 사람이 조용히 앉아 삶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시간인지도 모릅니다. 예전에는 너무 가까워서 보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는 조금 떨어진 자리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아이들의 삶도, 자신의 삶도, 그리고 세상이 흘러가는 모습도 말입니다. 혹시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창밖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어둠 속에서도 어딘가에는 작은 빛이 있습니다. 가로등일 수도 있고 멀리 있는 창문의 불빛일 수도 있습니다. 그 빛은 크지 않지만 분명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아마 그와 비슷할 것입니다. 조용하고 크지 않을지라도 여전히 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저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빛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마치며 마지막으로 한 가지 장면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바람이 멈춘 새벽의 연못입니다. 물은 아주 잔잔합니다. 그 위에는 하늘이 그대로 비칩니다. 구름도 빛도 조용한 공기까지 모두 물 위에 담겨 있습니다. 연못은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깊은 평온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언젠가는 그런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파도가 조금씩 가라앉고 오래 붙잡고 있던 생각들이 조용히 풀리고 그 자리에서 삶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되는 순간, 그때 마음은 비로소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 이만하면 괜찮은 삶이었다. 오늘 밤 당신의 마음이 조금 더 가벼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에 따뜻한 숨 한 번 천천히
내쉬며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도 내 삶의 한 장면이라는 것을